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문자 데이터 다루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앞서 문자 데이터 다루기 첫 번째 시간에 이제 생각보다 영상이 조금 많이 길어져가지고 이제 중간에 한번 끊고 가게 됐는데요. 지난 시간에 살펴보던 그 내용에 이어서 단어 검색 프로그램 그리고 계산기 만드는 과정을 오늘 이제 문자 데이터 다루기 두 번째 수업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뜻이라고 하는 그 노래에서 대시라고 하는 가사가 몇 번 나오는지 그리고 그 단어가 언제 처음 등장하는지를 이 파이썬의 이런 문자열 관련 그런 내장 함수들을 사용해가지고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습 코드에 이 대댓 가사 전체가 다 들어있고요. 지금 지면상 제가 이 가사를 여기 슬라이드에 넣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제가 실습 코드를 이제 구글 콜앱으로 공유를 했기 때문에 그 코드에 들어가면은 이제 가사가 전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보면서 따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프로그램을 만드는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검색할 단어가 무엇인지를 입력을 받고요. 그 다음에 count, 몇 회 나오는지, find, 언제 처음 나오는지, 이런 이제 문자열과 관련된 이제 이 함수, 메소드를 사용해가지고 검색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결과를 출력을 함으로써 프로그램의 이제 실행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가사가 워낙 길어서 제가 이제 그 변수에다가 이제 그 words라고 하는 그 변수에다가 가사를 이제 미리 넣어놨고요. 그거를 이제 지면상 이제 생략을 하고 이제 구글 콜앱에 코드를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원하는 단어가 몇 번 등장하는지를 이제 count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하면은 이제 등장 횟수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find word에 이 검색할 단어가 뭔지를 입력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대시 몇 번 등장을 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that을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words count 하고 이제 이 find word로 이제 넘겨받은 그 단어를 이제 전체 가사가 들어있는 words 안에서 몇 번 나오는지 세주는 겁니다. 그럼 word count가 얘가 몇 번 등장하는지가 문자열로 출력이 될 것입니다. 이 부분 코드를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여기에 이 words의 전부 이제 가사가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해볼게요. find word 검색할 단어를 입력하세요. 그래서 검색을 뭘 할 건지를 이제 먼저 find word에서 봤습니다. 그 다음에 find word에서 지금 얼마나 등장하는지 여기 이렇게 이제 자동으로 나오는데 이걸 이렇게 실행을 해보면 검색할 단어가 대시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니까 네. 여기 제가 지금 인트로 변환을, 아닌데요? 잠깐만요. 이게 카운트. 얘를 실행을 안 했습니다. 네, 죄송해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이제 이 words라고 하는 거에 넣어놓긴 했지만, 지금 이 콜앱에서 이제 이 코드를 한 번도 실행한 적이 없기 때문에 얘 입장에서는 words라고 하는 변수가 아예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words가 define 되어 있지 않다라고 오류가 나는 거고 방금 실행했으니까 괜찮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검색할 단어는 대시다 라고 하게 되면 대시 총 54번 등장합니다 라고 나와요. 여기에서 이제 얘가 언제 처음 등장하는지를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이 내용에다가 한 줄 더 해가지고 요거를 위해서 이제 정의를 해줘야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해주면 되는데요. 여기 1을 왜 더해주는지 아마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슬라이드에 제가 설명을 적어 놓긴 했는데요. 이제 컴퓨터에서는 순서를 셀 때 사람들처럼 1부터 세는 게 아니라 0부터 셉니다. 그래서 0번째, 1번째, 2번째 이런 식으로 이제 숫자를 세기 때문에 사람들이 세는 숫자와 동일하게 이제 1부터 시작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다 1을 더해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아까 대시 54번 등장한다고 했는데 390번째로 이제 등장한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을 살펴봤고요. 근데 여기 지금 노래 가사를 볼게요. 소문자 대도 있고 대문자 대도 있어요. 근데 아까 제가 앞에서 소문자 대과 대문자 대은 다르게 취급한다고 말씀드렸죠. 즉, 이 파이썬에서 대문자, 소문자를 구별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구별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통일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제 전부 단어를 소문자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검색을 한다면 이제 소문자 that과 대문자 that을 모두 결과로 찾아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일단 소문자로 만들어주고 요거를 실행을 하면은 아까는 대시 54번 등장한다고 했는데 대문자까지 포함하니까 20개가 더 늘어났죠. 그리고 이제 대문자 대시 좀 더 먼저 나오나 봐요. 아까 소문자로만 했을 때는 390번째에 등장한다고 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대문자까지 포함하니까 384번째로 등장한다 라고 이제 결과가 나오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문자 변환 프로그램을 보려고 합니다. 아까 제가 인덱스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프로그램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인덱스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문자를 이제 변환을 해볼 겁니다. 이제 여기서 말하는 변환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파이썬이라고 하는 문자열이 P부터 시작해서 N으로 끝나는데 가장 마지막에 있는 문자를 가장 처음에 그리고 가장 첫 번째 있는 문자를 가장 마지막에 오도록 거꾸로 출력을 함으로써 이제 문자를 이제 변환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에서는 입력 데이터로 문자를 그리고 출력 데이터로 순서를 바꾼 문자를 주는데 이제 제가 그 구글 문서에 적혀 있는 거에는 인풋을 사용해가지고 사용자가 입력한 문자를 바탕으로 출력 데이터에서 바꿔주는 걸 하는데 이제 여기 수업 교환에서는 딱 6글자인 파이썬을 가지고만 실습하니까 그렇게 해도 아무 문제가 없지만 인풋으로 했을 때 예를 들어서 파이썬처럼 딱 6글자가 아닌 다른 글자의 문자열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이제 이 구글 문서에 있는 코드가 오류가 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인풋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프리월드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파이썬을 준 다음에 그것만 가지고 문자 변환을 이제 어떻게 하는지를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까 앞에서 우리가 문자열의 길이를 살펴볼 때 length, len 함수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지금 파이썬이라고 하는 게 우린 딱 봐도 얘가 6글자라고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것보다 더 긴 문자가 들어왔을 때 몇 글자인지 확인하고 싶다라고 할 때 이런 직접 세기 어려우니까 len 함수, length 함수를 사용을 해서 이제 문자가 몇 글자인지를 세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리월드인 파이썬이 몇 글자인지를 문자열의 길이를 세주는 len 함수를 사용한 다음에 그거를 wordsLength이라고 하는 이 변수에다가 넣어줍니다. 아마도 6이 들어갈 거고요. 그걸 출력을 하면은 이제 그 문자열의 길이가 출력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여기에서 일단 여기서 이렇게 해볼게요. 파이썬이라고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준 다음에 하게 되면은 딱 말씀드린 대로 6이라고 하는
이제 숫자가 출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알았으니 우리가 이제 이 파이썬을 거꾸로 출력을 해보려고 합니다. 인덱스 개념을 이용할 건데요. 앞서 설명드렸듯이 컴퓨터는 사람이랑 순서를 세는데 시작 숫자가 0이라고 했어요. 자, 그렇다면 이 문자열의 길이를 이제 세는 len, 이 길이 함수의 결과 6이라고 나왔지만 얘를 인덱스, 즉 컴퓨터가 숫자를 세는 개념으로 시작했을 때에는 가장 첫 번째 글자인 p는 0, 그 다음에 얘는 1, 2, 3, 4, 5 이렇게 이제 인덱스 번호를 갖게 될 겁니다. 즉 가장 마지막 글자는 5를 인덱스로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꾸로 출력을 한다. 그럼 제일 마지막에 있는 글자 출력하고 앞에 있는 거, 앞에 있는 거, 앞에 있는 거 쭉쭉쭉쭉 해가지고 그 다음에 맨 앞에 있는 글자를 출력하는 방식으로 거꾸로 이렇게 이제 출력을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and라고 하는 게 들어가 있는데 얘는 뭐냐면 프린트를 통해 어떤 뭐 숫자든 문자든 뭔가를 출력을 하고 나면은 이제 다음에 뭐 프린트를 하거나 무언가가 이제 그 콘솔이든 어디든 출력이 될 때 무조건 엔터가 된 상태로 다음 줄에서 출력이 됩니다. 즉 프린트라고 하는 함수는 무조건 줄바꿈을 내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없애주고 싶어서 이 end를 이제 적어준 거고 따옴표를 열자마자 그 어떤 공백도 없이 곧바로 닫아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생략되어 있지만 이 end가 기본적으로 프린트에서는 이렇게 줄바꿈 문자가 설정되어 있는 거랑 동일하다. 근데 그거를 이제 나 줄바꿈 말고 그냥 이제 곧바로 숫자를 이어서 그 문자를 이어서 여기서는 출력을 하겠다. 그래서 end를 써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면은 프리월드는 파이썬이 이미 여기 들어 있으니까요. 여기서 이미 이 변수를 선언을 해줬기 때문에 이제 하나씩 이제 뒤에서부터 앞으로 오는 거죠. 이렇게 이제 하게 되면은 이제 파이썬이 이렇게 거꾸로 잘 출력이 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방금은 우리가 이제 양수 인덱스, 즉 0부터 시작해서 1씩 커지는 인덱스를 사용했지만 파이썬에는 음수 인덱스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마지막에 있는 글자는 마이너스 1, 그 앞에 있는 글자는 마이너스 2. 그래서 가장 앞에 있는 글자는 이제 문자열의 길이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인 인덱스 번호를 가지고 있는 형태로 음수 인덱스가 있는데요. 이제 요거를 사용해서도 출력을 해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양수 인덱스, 음수 인덱스 다 이렇게 봤는데 요거를 이렇게 이제 인덱스 번호는 이 대괄호 안에다가 앞에서 이제 양수 인덱스도 그랬지만 그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요 코드를 이용해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냥 이제 복사 붙여넣기 해서 여기서 얘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마이너스 6 이렇게 하면은 동일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마지막 글자는 음수 인덱스에서 항상 마이너스 1을 갖지만 가장 첫 번째 글자는 그 문자열의 길이에 따라서 음수 그 인덱스 값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이제 문자열 길이를 여기에서는 이제 아까 뭐 프리월드라고 했었죠? 이렇게 한너에다가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주면은 이제 가장 첫 번째 글자로 이제 우리가 구해서 사용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또 다른 방법으로는 우리가 슬라이싱이라고 하는 거를 사용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슬라이싱은 문자열의 일부분을 잘라내는 방법으로 이제 햄이나 고기를 얇게 자르듯이 문자열을 내가 원하는 글자만 쏙쏙 뽑아가지고 이제 특정 범위에 있는 걸 가져올 수 있는 방법입니다. 사용하는 방법은 시작 위치값, 그거를 이제 맨 앞에 스타트에다 적어주면 되고요. 콜론 다음에 멈추는 위치값을 스탑에다 적어주면 되는데 주의하셔야 되는 건 예를 들어서 나는 5번 인덱스까지 출력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5를 적어주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1을 더한 6을 적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5를 적어주게 되면은 그때는 4번 인덱스까지만 출력이 될 거예요. 그리고 스텝은 이동 단계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용해서 이제 볼 텐데 슬라이싱에 대해서 이제 문자를 건너뛰는 간격이 이제 여기 스텝이라고 하고 이제 기본적으로는 한 글자씩 하지만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이제 두 글자에 한 개씩 이렇게 건너뛰어서 출력을 한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또 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게 이제 만약에 뒤에서부터 출력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마이너스 1을 쓰게 되면은 뒤에서부터 하나씩 거꾸로 갖고 오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거를 이제 슬라이싱을 먼저 연습을 해볼 건데요. 여기 보시면 사실은 맨 뒤에 있는 이 스텝은 생략이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1이라고 한다면 요거는 말로만 설명드리는 것보다는 같이 하는 게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에 이제 1번 인덱스부터 3이라고 하면은 3번까지가 아니라 그거보다 하나 작은 거라고 했죠. 1번부터 2번까지, 즉 1번, 2번 인덱스 위치에 있는 글자 두 개를 갖고 오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맨 뒤에 1이라고 하는 건 그냥 한 글자 단위로 이동해서 보겠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파이썬에서 y가 1번, t가 2번이기 때문에 이제 그 두 개가 나온 건데 요거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맨 뒤에 1을 생략하고 또 이렇게 써줘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음수 인덱스를 써서도 슬라이싱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위치값을 맨 앞에 이제 마이너스를 넣어줬기 때문에 음수 인덱스, 즉 맨 뒤에 있는 글자인 n부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인데 지금 여기 맨 마지막에 있는 거는 포함하지 않고 그거보다 하나 앞에 거 그러니까 5까지 그래서 n5 근데 원래는 5n인데 지금 여기에서 마이너스 1 뒤에서부터 살펴보겠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제 n5라고 하는 순서로 이제 출력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말씀드린 대로 n5가 나왔고 여기서 만약에 마이너스 1을 생략을 한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앞뒤에 인덱스 번호가 이렇게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건너뛰는 순서도 없음에도 이제 거꾸로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해줬을 때 5n으로 잠깐만요. 3, 1, 마이너스 3, 1. 여기가 시작이군요. 그럼 2. 이렇게 하면 마지막 거. 네. 요걸 생략을 할 수도 있어요. 생략을 하게 되면 이제 뒤에서부터 두 번째 거부터 끝에 글자까지 다. 그래서 얘랑 이제
여기 이제 역순이 아니지만 어쨌든 똑같은 두 개의 글자를 가져오게끔. 그래서 마이너스 1을 붙여주게 되면은, 여기서는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2부터 이제 앞에까지 쭈루룩 다 보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된다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걸 하나씩 보면은 이 마이너스 2가 지금 5잖아요. 5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어디까지 그 범위를 안 알려주고 마이너스 1, 즉 앞으로 계속 가서 이렇게 보는 거라서 얘가 이렇게 이제 결과가 나온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씩 해보시면 아마 무슨 말 하는지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로 이제 즉 뒤에서부터 앞으로 이제 역순으로 살펴볼 건데 이제 마지막 글자에서 첫 번째 글자까지 슬라이스를 할 수 있도록 이제 한번 코드를 만들어 보겠다. 그러면 그것을 위해서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그래서 가장 뒤에 있는 글자부터 마이너스 7은 사실 이게 마이너스 6까지만 있는데 이제 마이너스 6이라고 하면은 첫 번째 글자 빼고 두 번째 글자까지만 볼 것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7이라고 적어준 건데요. 여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렇게 생략을 하면은 이렇게 이제 똑같이 나와요. 근데 지금 이걸 다 생략하는 방법도 가능한데요. 이렇게 하더라도 같은 값을 얻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거꾸로 출력을 하는 방법 중에 문자열 슬라이싱이라고 하는 방법까지 같이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계산기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계산기 프로그램이 보통은 뭐 숫자만 입력을 받거나 아니면은 이제 뭐 덧셈만 계산을 해준다거나 아니면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알아서 다 계산해준다거나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이 되어서 나오는 것들이 일반적으로 교재에 많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고 싶은 계산기 프로그램은요, 계산기에 이제 사용되는 숫자들뿐만 아니라 어떤 연산 기호를 계산을 할지까지도 이제 입력을 같이 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자 데이터가 계산식으로 들어왔을 때 그게 계산식이라고 하는 거를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알아채고 적절하게 계산 결과를 반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 우리는 eval이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할 것입니다. 얘는 이제 문자열 형태의 수식을 실제로 계산을 하고요. 근데 이제 주의사항으로는 보안상 조금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 함수가 문자열에 있는 여기에서는 이제 수식만 이야기했지만 조금 더 복잡한 것들도 처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아무데나 사용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걸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서는 이제 2 더하기 3이라고 하는 게 따옴표에 둘러싸여서 문자열 형태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이거를 eval 안에다가 이 문자열 형태로 되어 있는 수식을 넣었을 때 제대로 값을 계산해서 반환을 한다라고 하는 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먼저 이 eval을 가지고 1과 2 그리고 덧셈 기호를 넣어서 계산이 제대로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1과 2를 각각 string 1, string 2에다가 넣어주고요. 연산자를 string operator라고 하는 op에다가 여기 덧셈을 넣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해준 다음에 를 하게 되면은 이제 exp, 즉 이 수식이 포함하고 있는 전체와 얘가 이제 해석을 해서 어떻게 실행하는지 그래서 1 더하기 2가 들어있고 3으로 예쁘게 잘 계산을 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를 이제 방금은 두 개를 가지고 이제 살펴봤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숫자를 두 개 혹은 세 개를 입력을 하고 또 덧셈 말고 다른 기호를 넣어서 계산을 했을 때 계산이 잘 되는지도 이 이벨 함수를 사용해서 이제 실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두 개의 숫자를 가지고 있는 그 코드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에서 일단은 두 개의 숫자를 입력하세요. 그리고 이제 이게 한번 입력했던 거라 이렇게 지금 얘가 학습이 돼서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게 되면 두 개 숫자를 넣어서 해라. 여기 스플릿으로 했으니까 띄어쓰기를 포함해서 숫자 두 개를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30하고 58 이렇게 이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연산자를 저는 곱하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30 곱하기 58은 1740이다. 이렇게 이제 계산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금 여기선 두 개였는데요. 이거를 세 개로 확장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세 개를 입력을 해라. 그러면 동일하게 여기도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해주면은 숫자 하나가 더 늘어난 연산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는 두 개가 아니고 세 개의 숫자를 입력하세요로 해야겠죠? 그래서 이걸 실행을 하면은 세 개의 숫자는 뭐 예를 들어가지고 뭐 28, 뭐 10, 4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연산자는 저는 이번에는 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28 빼기 10 빼기 4는 14다.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되어서 나오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 두 번에 이제 걸쳐서 문자 데이터 다루기를 함께 배워보았습니다. 문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조건 따옴표로 감싸줘야 된다라고 했죠. 따옴표는 큰 따옴표로 감싸줘도 되고 작은 따옴표로 감싸줘도 됩니다. 큰 따옴표로 감싸기 시작했다. 그러면 닫을 때도 큰 따옴표로 닫아줘야 되고요. 작은 따옴표로 감싸기 시작했다. 그러면 닫을 때도 당연히 작은 따옴표로 닫아줘야 합니다. 문자 또한 이제 연산이 가능한데요. 숫자처럼 하는 그런 연산은 아니지만 덧셈 기호를 문자와 문자 사이에 하게 되면 서로 다른 문자열을 이어붙이기를 할 때 이제 덧셈 기호를 사용할 수 있었고요. 곱셈 기호를 사용하게 되면은 문자에다가 정수를 곱셈을 하면 그 문자가 입력된 정수의 횟수만큼 반복되어서 이어붙여서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덧셈 기호를 사용할 때는 문자와 문자 사이에만 이어붙일 수 있었기 때문에 문자열이 아닌 다른 형태의 자료를 이어붙이기를 하고 싶으면 스트링으로 형변환을 이제 해줘서 문자열로 강제로 만들어준 다음에 문자끼리 이어붙일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문자열을 분석할 때 이제 그 노래 가사를 가지고 우리가 분석을 했어요. 카운트를 사용해서 내가 원하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find를 사용해서 내가 원하는 단어가 가장 처음 어디에 나오는지 검색을 했었고요. 그리고 대문자나 소문자로 변환하고 싶을 때에는 upper 혹은 lower라고 하는 내장 함수를 사용을 해서 그 문자를 전부 대문자로 혹은 전부 소문자로 이제 변환을 해서 대소문자의 구분으로 인해 이제 특정 키워드가 이제 검색이 다 되지 않았던 것을 그렇게 이제 변환을 하는 거를 살펴봤어요.
그리고 맨 앞에 있는 글자만 대문자로 변환하고 싶을 때는 capitalize라고 하는 것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함께 살펴봤습니다. 또한 문자열의 인덱싱과 슬라이싱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문자열을 내가 원하는 일부분만 가지고 오거나 또 순서를 역순으로 바꿔주는 것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인덱스라고 하는 거는 컴퓨터가 숫자를 이제 순서를 세는 방법이다라고 앞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맨 앞에 있는 게 뭐 이제 우리는 첫 번째다, 1이다 이렇게 센다면 컴퓨터는 0부터 세기 때문에 이제 몇 번째입니다 이렇게 출력해야 될 때는 인덱스 번호에다가 1을 더해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슬라이싱을 할 때에는 시작하는 인덱스 번호는 이제 컴퓨터와 똑같이 이제 하나 작은 번호부터 시작을 하는데 끝나는 번호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5번째에 있는 글자를 찾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 글자는 인덱스 번호를 위주로 했을 때는 4번 인덱스를 가지고 있지만 걔를 마지막 글자로 해서 슬라이싱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4가 아니라 5라고 적어줘야지만 4번 인덱스까지 내가 원하는 범위로 슬라이싱을 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스텝 부분으로 이제 얼마나 뛰어넘어서 이제 그 슬라이싱을 할 수 있는지 그 범위를 정해줄 수 있었는데요. 음수를 적어주게 되면은 이제 역순으로 이제 해줄 수 있었고 양수를 적어주게 되면 기본적으로는 이제 1인 경우에는 생략을 하고 시작 인덱스와 끝 인덱스 플러스 1로 이제 슬라이싱을 할 수 있었지만 만약에 기본 값인 이제 양수 1이 아니라 뭐 2라던가 3이라던가 이런 식으로 몇 칸씩 건너뛰어야 될 때는 스텝을 적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서부터 역순으로 갈 때는 그냥 마이너스 1로 하면 한 글자씩 뒤에서 이제 앞으로 넘어오는 형태고요. 뭐 마이너스 2나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면은 뒤에서부터 넘어오는데 그 건너뛰는 글자 수가 2개나 3개 이런 식으로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2번에 걸쳐서 문자 데이터 다루기를 함께 살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논리식을 어떻게 계산을 하고 그걸 바탕으로 우리가 이제 뒤에 가면 조건문 혹은 선택문이라고 하는 거를 배우게 될 텐데 그 기초를 같이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을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